가방을 쥔 손에 이상하게 힘이 들어갔다.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 내가 왜 이렇게 돌아왔는지, 내가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돌아서니 길은 여전히 익숙했다. 그만큼 낯설고 낯설었다. 경자는 오래된 농로를 걸으며 발밑에 딛는 흙과 풀냄새에 잠시 멈칫했다. 이런 평온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던 걸까? 한때 그녀는 이곳에서 신나게 뛰놀았고 그 소리로 가득 찼던 집도 있었다. 이제는 그 기억조차 애처롭게 흐려지고 소리 없는 고요만이 자리 잡았다. 마을에 다가가며 경자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생겼다. 이 마을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라는 느낌. 시골의 고요한 분위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밀려왔다. 그때 옆 골목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자야, 왔어. 그 목소리는 경자의 어린 시절 친구인 소영의 것이었다. 소영은 여전히 다정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경자는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왔어. 고마워. 경자는 소영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소영은 경자를 집으로 안내하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경자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말이 나올 듯 하다가도 입술이 굳어버렸다. 아직 집에 있을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경자가 조용히 말했다. 소영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도착한 경자는 고요한 공간을 둘러보았다. 물건 하나하나가 그녀를 기억하듯 그곳에 있었다. 벽지의 작은 찢어진 부분, 오래된 의자와 테이블, 어렸을 때부터 써오던 이불,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만큼 변했음을 실감했다. 소영은 간단히 차를 내어주며 넌 이제 여기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여기서 천천히 생각해봐. 라고 말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영의 따뜻한 말이었지만 경제게 그 말은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듯 했다. 그저 마시던 차를 한 모금 삼키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경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잠시 바라보았다. 별들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처럼 그저 여기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걸까? 라는 묵직한 물음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소영의 집은 조용했지만 경자는 그 고요 속에서 불안함을 느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 고요는 자신을 삼킬 것만 같았다. 마치 그 고요 속에서 기다리던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깊어졌다. 소영은 잠시 후 그녀의 작은 집에서 경제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경자야,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있을 테니까. 그 말은 경제에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지만 그 고요 속에선 그 말이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가며 경자는 잠자리에 들어 누웠다.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이 방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지만 이제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방은 나의 방이 아니었다. 마치 더 이상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듯한 느낌.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기며 경자는 느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마음. 그 마음은 나지막한 속삭임처럼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 고요한 밤을 맞이하며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돌아온 곳이 진짜 집일까?
아니면 이제 나만의 집을 찾는 여행이 시작된 걸까? 원, 경자는 시장에 갔다. 소영은 바쁜 아침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며 경자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아침 햇살은 아직 부드럽고 공기는 서늘했다. 경자는 어두운 생각을 뒤로 한 채 소영을 따라 걷고 있었다. 시장의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고요했다.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고 그들의 얼굴도 반가웠지만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떠도는 외로움만이 더욱 선명했다. 소영은 시장의 여러 곳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경자는 그런 소영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는 듯한 마음으로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다. 허리가 조금 아프고 다리가 조금 저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불편함을 느끼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이제는 그것이 일상의 일부가 된 듯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 경자를 쳐다봤다. 남자였다. 그 남자는 무뚝뚝한 얼굴로 경자에게 다가왔다. 그의 존재는 경자에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듯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다가와서 여기서 뵙네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경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태원 씨. 경자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왜 그런지 말문이 막혔다. 태원은 마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최근에 이곳에 왔다고 들었다. 마을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며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던 그 남자는 지금 경자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짧은 대화였지만 경자는 뭔가 다가오는 기운을 느꼈다. 태원의 눈빛에서 뭔가 고요하고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소영은 시장을 떠나기 전에 경제에게 잠깐의 시간을 내어 너희 둘이 같이 얘기하고 있네. 다행이다. 그냥 인사만 나누고 말겠지. 라며 살짝 웃었다. 경자는 웃을 수도 웃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저 태원의 무뚝뚝한 얼굴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다. 태원은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다. 손목에 묻은 땀을 닦으며 무심코 이제 밭에서 일하러 가셔야죠. 라고 물었다. 경자는 그 질문에 잠시 멈추었다. 밭에서 일하는 일이 몸에 익숙할까 싶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을에서 다시 살아가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네, 그럴까요? 경자는 그렇게 대답하며 태원과 함께 잠시 길을 걸었다. 길을 걷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단지 발걸음만이 함께했다. 경자는 그런 고요한 순간이 불편하면서도 어쩐지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마치 그동안 누군가와 걷지 않았던 길을 다시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태원이 말을 꺼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거죠? 경자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네, 서울에서 오래 살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그동안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태원의 말에서 어떤 진지함이 느껴져서 그저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식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만두었어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또 한참 동안 조용히 걸었다. 길을 지나며 경자는 또 하나의 작은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태원이 그녀에게 물 한 병을 건네주었을 때 그 작은 배려가 그녀에게는 신기하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물을 건넸을 때 경자는 그저 고맙다고 말하며 물을 받았지만 그 물 한 병이 마음속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켰다. 물이 목구멍을 지나며 그녀는 문득 이 작은 친절이 그녀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경자는 괜스레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날 오후 경자는 소영의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과 새로움이 교차하는 기분이었다. 소영은 저녁 준비를 하며 경자에게 물었다. 오늘 어땠어? 경자는 잠시 생각한 후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냥 별일 없었어요. 다만 이 마을이 좀 낯설기도 하고 여전히 그리운 것들도 많고.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적응할 거야. 천천히. 그럴 거야. 하지만 경자는 그 말 속에 담긴 위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차가워짐을 느꼈다. 그동안 외로움에 익숙해졌던 그녀는 이제 다시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태원의 조용한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그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뿐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경자는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소영의 말을 떠올리며 경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조금씩과 한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은 오늘 태원과 나눈 짧은 대화였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서 느꼈던 묘한 감정. 혹시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걸까? 저녁을 먹고 나서 경자는 혼자 방에 들어가 잠시 눈을 감았다. 문득 생각났다. 태원이 말한 대로 내일은 밭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물어봤다. 내가 정말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경자는 창문을 열고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경자는 어떤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에서 조금씩 회복하려는 마음이었다.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그녀는 다시 한 발자국 내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경자는 마을 외곽의 밭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불확실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경자는 밭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그곳에 가면 다시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날씨는 흐리지만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자신의 발걸음을 점검하면서 걷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허리는 자꾸만 아파왔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계속 일으켜 세웠다. 마음이 답답했다. 서울에서의 삶은 그렇게 끝났고 여기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오늘도 밭에 나가면 태원과 마주할 것이다. 그가 지난번 시장에서 그녀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 조용한 눈빛과 말없는 배려가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자 자신도 잘 알지 못했다. 태원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저 조용히 지나가는 일일지, 아니면 그 안에서 무엇인가 조금씩 자라나게 될지 경자는 스스로 알 수 없었다. 밭에 도착하자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경자는 그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가며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모두들 그녀에게 익숙한 얼굴들이었지만 여전히 낯설었다. 아침부터 힘든 일을 하며 경자는 입을 열지 않고 그저 허리만 숙여 일에 집중하려 했다. 태원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작업을 지시하며 다른 사람들과 말없이 일했다. 태원은 그날도 여전히 묵묵히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은 경제에게 조금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말없이 손을 움직이며 가지를 따고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말수가 적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가 가진 어떤 무언가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가 예전에 느꼈던 무언가와 닮아 있었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만의 고요한 언어가 있었다. 경자는 속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한참을 묵묵히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그를 향해 살짝 물어보았다. 태원 씨, 오늘은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태원은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의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할 일만 하죠. 그 말에 경자는 그가 얼마나 감정을 내비치지 않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가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단지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애써 감추고 있는 깊은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경자는 그가 던진 짧은 대답을 듣고 마음이 한 번 더 무거워졌다.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더 말을 걸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일이 시작되었고 경자는 다시 한번 조용히 손을 움직여 일을 했다. 오후가 되자 경자는 여전히 낯섦과 익숙함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어느새 오후의 햇살은 더 강하게 내려쬐었다. 땀에 젖은 손을 털며 경자는 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걸음을 옮겼다. 그때 태원이 경제에게 다가왔다.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병이 있었다. 그가 조용히 건넨 물을 경자는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받았다. 아무 말 없이 고맙다고 말하고 물을 마시면서 경자는 물의 차가움이 순간 그녀의 지친 마음을 식혀주는 듯 했다. 그때 태원의 눈빛이 경자에게 잠깐 스쳤다. 경자는 그 눈빛 속에서 그가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슬픔을 품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경자는 잠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쉬기로 했다. 일하는 동안 태원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경자는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묵묵히 앉아 있는 동안 경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섞여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정말 이곳에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들이 가득한 가운데 태원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경자 씨는 여기서 다시 시작할 생각이 있습니까? 태원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눈을 굳게 떼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여기서 일한 지 꽤 되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너무 진지하고 깊어서 경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 말을 던지면서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경자는 그 말에 잠시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그 길을 따라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태원의 말은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자신도 언젠가는 이 삶을 받아들이고 무언가를 바꿔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당신도 같은 고민을 하시는 거군요. 경자가 조용히 말했다. 태원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의 대답은 조용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깊었다. 경자는 그가 말없이 내보내는 무언가에 대해 이내 무엇을 더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경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날의 대화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저 같은 하루로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다. 태원과 나눈 대화 속에서
경자는 그가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다. 그날 밤 경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곳에서 내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엣! 그때 문득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눈을 떴다. 경자는 그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저녁 무렵 경자는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작은 저림에 멈칫했다. 다리가 조금 아파왔다. 여전히 발목에 찰싹거리는 통증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냥 그걸 감내하며 걸어갔다. 이제 그 불편함이 익숙해졌다. 몸은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을 견디고 살아온 시간이었기에 무언가를 말할 힘도 그만큼 다가설 용기도 부족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다. 어쩌면 그동안 놓친 것들, 숨은 작은 온기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경자는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이 마을에 왔고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소영이 준비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간절히 찾고 있음을 느꼈다. 경자는 집으로 돌아가며 그 생각을 되새겼다. 혹시 내가 기대고 싶은 건 이곳에서 사람들의 온기일까? 태원이 말없이 그녀에게 건넨 물 한 병이 그 단순한 손길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녀도 이 작은 마을에서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소영은 경제에게 편안한 안정을 주기 위해 이야기꽃을 피우지 않았다. 그냥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속에 담긴 온기와 침묵은 경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 후 그날 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보니 태원이 다시 그곳에 있었다. 그는 밭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며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경자는 잠시 멈추어 그의 모습을 보았다. 아무 말 없이 일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그저 고요하고 단단했다. 그런 그에게 뭔가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냥 태원에게 다가가 말했다. 태원 씨, 오늘 날씨가 꽤 좋았죠? 그가 잠시 멈춰서서 경자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스쳐 지나갔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네, 좋네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대화가 그리 길어지지 않았지만 그 순간 경자는 느꼈다. 말 없는 대화 속에서도 그가 전하는 느낌은 무언가 감춰진 이야기처럼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전하고 있었다. 경자는 그가 자신에게 말없이 건네준 배려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그래서 더욱 깊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경자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기 오기 전에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들 정말 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도 많은 걸 잃었죠. 이 말은 그녀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고백이었다. 과거의 삶, 이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언급하기 위해 입을 연 그녀에게 태원은 조용히 바라보았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죠. 태원의 대답은 너무나 차분하고 깊어서 경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녀 역시 그러했다. 다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태원은 한참을 묵묵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말없이 손을 내밀어 그녀에게 물을 건넸다. 몸 괜찮으세요? 그는 진지하게 물었다. 그의 말투는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경제계는 그 말이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꼈다. 경자는 그 물을 받아들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또 한 번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감정이 그렇게 짧은 순간에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때 경자는 알게 되었다. 자신이 이 마을에 오고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려는 것만은 아니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온기와 배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경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지했으며 그때 태원의 얼굴에 묘한 변화가 일었다. 그가 잠시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은 듯 보였고 그 작은 변화가 경제계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태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을 이어갔다. 경자 씨, 일 마친 후에 잠시 마을을 한 바퀴 돌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일만 하다 보니 마을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제안에 경자는 놀랐다.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그가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속에서 동의했다. 그럴까요? 경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런 대화도 없이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자 그들은 마을의 작은 길을 따라 걸었다. 마을의 분위기는 한적하고 고요했다.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하루의 끝을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경자는 그동안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조금씩 찾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여기서 내 삶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런데 그때 태원이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이렇게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이 괜찮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또 다른 기분이 들기도 하죠. 경자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움찔했다. 그런 태원의 말 속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움켜잡고 있던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속에선 다시 그가 의미하는 바를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두 사람은 길을 걸으며 말없이 그저 함께 있었다. 그 속에서 경자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조용한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저 마음속에서 살짝 움트는 감정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저녁이 지나며 집으로 돌아갔다. 경자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자신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변화는 서서히 그리고 아마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날 밤 경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경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듯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이른 아침의 냄새는 상쾌했고 어제보다 더 상쾌한 기분을 주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다시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그런 생각이 스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어제 저녁 태원과 함께 길을 걸으며 경자는 조금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자주 외로움을 느꼈고 그 외로움에 익숙해져 버린 창밖의 풍경이 이제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어색했다.
태원의 존재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가 그녀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함께 걸으며 나눈 짧은 대화와 태원의 조용한 배려가 경잭에 미친 영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의 진심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그가 보낸 조용한 배려와 침묵 속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경자는 그와 다시 마주칠 생각에 살짝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 마을에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 아, 밭에 도착한 경자는 태원을 발견했다. 그는 오늘도 여전히 그 일상의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다. 경자는 잠시 멈추어 그를 바라봤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신경 쓰는 힘과 조용한 집중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자신도 조금씩 이 마을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원이 일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는 그저 한 발짝 뒤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왔을지를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고 있었다. 태원 씨, 오늘도 일은 힘드시죠? 경자가 말을 건넸다. 태원은 고개를 들어 경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좀 더 덥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몸은 조금 지친 듯 했지만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가 말을 던지며 그녀를 바라볼 때 그 눈빛 속에는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경자는 그 눈빛을 보고 태원이 아무 말 없이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태원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런 그의 침묵 속에 담긴 감정은 숨기지 않게 드러났다. 경자는 조용히 그의 옆에 다가갔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태원에게 말했다. 잠시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원과 함께 가지를 따며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저 손끝에서 느껴지는 땀과 근육의 피로 그리고 차갑게 느껴지는 바람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을 느꼈다. 그런 조용한 순간들이 경작에는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다. 그날 오후 일을 마친 후 경자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앉았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변화를 느꼈다. 태원은 아직도 무뚝뚝하게 그러나 경잭에 손수 물을 가져다 주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만이 두 사람의 곁을 채웠다. 경자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물 한 모금이 무언가를 바꿔놓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물을 마시며 그동안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경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점차 마음이 놓였다. 태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경자는 그가 단지 물 한 병을 건넨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말없이 주고받는 배려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진심을 느꼈다. 경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조금씩 이곳에서 나를 찾아가고 있구나. 딱그 마을의 풍경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원도 그의 침묵 속에 숨겨진 온기를 느끼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곳에서 나를 찾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그날 밤
경자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생각했다. 태원의 모습이 떠오르며 그의 말없이 주는 배려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의미는 그녀가 다시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을 느꼈다. 그래,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는 아직도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울렁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태원은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늘도 힘드실 텐데. 태원이 말했다. 경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은 더욱 깊고 확실하게 다가왔다. 네,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아요. 함께 일을 하니 덜 외롭네요. 경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때 태원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함께 가자. 잠시 걷는 것도 좋겠죠. 경자는 그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내심 그가 준 따뜻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걸었다. 그리고 경자는 그가 그녀에게 전하려는 진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괜스레 미소를 지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고 두 사람의 발걸음이 조용히 나란히 이어졌다. 그날 아침 경자는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흐린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고요함과 함께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경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마을에서의 일상이 익숙해져 가고 있었고 그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 한숨 돌리고 나서 경자는 오늘 하루도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만큼 마음속 어딘가에서 태원에 대한 감정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어느새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다가오면서 경자는 다시 마을 외곽의 밭으로 향했다. 지난 몇 주간 태원과 함께한 시간이 점차 늘어났다. 그의 묵묵한 배려와 말없는 다정함은 경작에 점차 익숙해졌고 그 속에서 조금씩 무엇인가가 자라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태원이 그녀에게 한 번도 의도를 드러낸 적이 없었지만 그의 조용한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밭에 도착한 경자는 오늘도 태원과 함께 일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 일이 끝나고 난 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끼는 그들의 고요한 연결이 경제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함을 안겨주었다. 태원은 오늘도 일을 하고 있었다. 그가 고요하게 가지를 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경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뒤를 따라갔다. 오늘따라 그가 훨씬 가까워 보였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점점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일하고 있었고 경자는 그저 그가 하는 일을 보며 그에게 다가갔다. 태원 씨, 오늘은 좀 더 힘든가요? 경자가 묻자 태원은 잠시 멈추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일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간결했다. 그러나 경자는 그 안에서 어떤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이 일상이 그에게 익숙한 것일까?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혼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거죠. 경자가 말을 이었다. 태원은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아요. 태원이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그가 혼자서 겪었던 외로움과 고립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억누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경자는 그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면 다 같이 나누면 좋겠네요.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그 순간 경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내밀었다. 그 작은 손길이 공기를 가르며 따뜻하게 느껴졌다. 태원은 잠시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자신의 손에 묻은 먼지를 털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말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 경자는 그가 다시 작업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 묻어있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말없이 그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이 작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무엇인가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해가 지고 둘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오늘도 여전히 어두운 하늘 아래 조용히 걷는 그들의 모습은 더욱 친숙해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지만 그 속에선 단순히 걸어가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태원이 조용히 경자의 옆을 걸으며 그녀는 그가 말없이 그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위안을 느꼈다. 그동안 많이 혼자였나요?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원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혼자였죠. 가족도 다 떠났고 일만 하다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에 경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가 겪었던 고독과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경자는 그가 숨겨놓은 진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태원은 결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침묵 속에서 더욱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일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나도 이렇게 되었네요. 어느 날부터 혼자라는 게 익숙해지기도 했죠. 경자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이어갔다. 태원은 고개를 들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기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 속에서 경자는 다시 한번 그가 던진 작은 위로를 느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경자는 소영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의 일을 되새겼다. 태원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가 내뱉은 짧은 말 속에서 경자는 그가 숨기고 있었던 많은 감정을 조금씩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도 나처럼 고독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자는 마음속에서 조금씩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소영은 경제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오늘 태원 씨랑 얘기했어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조금 그가 생각보다 많이 혼자였어요.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가 그곳에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경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조금씩 이 마을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경자는 침대에 누워 여전히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었다. 태원의 말, 그리고 그가 보낸 작은 손길이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내일도 그와 함께할 시간이 주어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건 그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문득 경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다짐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Wait, 이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삶을 그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 들미 가져오는 몸과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힘겨운 일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루어지는 소소한 치유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작은 몸의 이상, 느껴지는 피로,
조금씩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일상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변화들이 단지 나이 들매 흔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때로 잊혀지고 우리가 얼마나 무심히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슬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작은 배려와 사랑을 주고받으며 다시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혼자서 느끼는 고독, 때로는 외롭지만 그럼에도 혼자서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 그러나 그 고독을 덜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그 자체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은 바로 이 소소한 몸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네라는 작은 느낌이 내일을 위한 큰 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격렬한 감정이 아니라 조용하고 점진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거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섬세해지며 그 안에서 더 큰 배려와 이해가 자리를 잡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때로 서로를 돕고 아픈 몸을 보듬으며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그 사랑은 언젠가 끝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달라지기 전에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삶의 교훈을 줍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소소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서로에게 따뜻한 배려를 건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려줍니다. 결국 진정한 치유는 남에게 사랑을 주고 또 그것을 받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아끼고 보살펴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삶을 나누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치유할 수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여전히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와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 여유와 지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저 일을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게 저희에게는 정말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